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프시즌이 슬슬 마무리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장 계약 대상자들 또 FA 선수들이 행선지를 찾았는데 몇 가지 트레이드 루머가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좀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번 오프시즌 워스트 5를 꼽았다면 이번에는 베스트 5 움직임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팀 위주로 갔는데 과연 어떤 팀이 이번 비시즌을 가장 알차게 보냈는지 5개 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5위로 세크라멘토 킹스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세크라멘토 같은 소도시 캘리포니아 주도이긴 해요. 캘리포니아 주도가 샌프란시스코나 LA가 아닙니다. 세크라멘토이긴 하지만 도시 자체가 크진 않아요. 낙농업이 발달해 있고 또 세크라멘토의 주도이긴 하지만 FA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혹은 내가 적은 돈을 받고 연장 계약을 맺는 그런 마켓은 아니죠. 자, 그런데 세크라멘토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일단 연장 계약을 맺은 인물은 2명입니다. 말릭 몽크와 알렉스 렌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선수는 더마 드로잔, 제일런 맥데니얼스, 조던 맥라플린입니다. 그리고 나간 선수는 해리슨 반즈, 크리스 두아르테, 데이비온 미첼, 사샤 베젠코프입니다. 자, 그래서 말릭 몽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크라멘토가 저는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4년에 78밀에 결국 세크라멘토와 재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팀은 4년에 사실 100밀도 줄 수 있었거든요. 100밀 가까이 줄 수 있는 팀도 있었고 또 여러 팀들이 말릭 몽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랜도 매직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이번 여름에 오프시즌 최대 목표로 말릭 몽크 영입을 정했을 정도로 사실 말릭 몽크는 여러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었죠. 자, 하지만 4년 78밀에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해리스 반즈,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주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선수를 매물로 더마 드로잔을 데려왔죠. 자, 윈셰어를 한번 볼게요. 윈셰어가 요즘에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그런 2차 스택 가운데 하나인데 지난 시즌 48분당 윈셰어가 해리슨 반즈는 0.94였어요. 그런데 이게 111이었습니다. 반면에 드로잔은 그래도 1.47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순위가 몇 위냐? 42위입니다. 그래서 해리슨 반즈와 더마 드로잔의 무게감 차이는 굳이 윈셰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차례 올스타에 뽑히고 클러치에 강하고 더 이상 시속 게임에서 약하지 않죠. 이 더마 드로잔으로 치환한 건 상당히 좋다. 그리고 크리스 두아르테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사보니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지만 나이가 많은 유망주예요. 1997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친 선수고 데비온 미첼도 마찬가지죠. 세크라멘토에서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과의 또 교감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실력이 안 돼요. 수비력만 좋으면 뭐합니까? 키가 작고 외곽이 안 되는데. 그래서 데비온 미첼도 포기를 했고 사샤 베젠코프도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로잔 데려왔고 제일런 맥데니얼스는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조던 맥라플린도 서드 유닛의 가드로 쓰기에는 아주 훌륭하죠. 미네소타 시절에도 번뜩이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크라멘토의 뎁스 차트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세컨 유닛인 데빈 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인데 앤서니 카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데빈 카터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비온 미첼보다는 훨씬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요. 수비력, 그 다음에 리바운드 능력, 깡다구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카터도 드래프트에서 잘 뽑았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세크라멘토가 본인들의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가 갖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더마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디에런 팍스와 더불어서 지난 시즌 마지막 3달만 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 모두 상위 5위였어요. 그만큼 드로잔과 디에런 팍스가 공격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수비력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강점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세크라멘토의 움직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위는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꼽겠습니다. 연장 계약자는 없었고요. 들어온 선수는 앤서니 멜튼, 카일 앤더슨, 버디 힐드, 그리고 린디 월터스 3세입니다. 썬더에서 있던 선수고요. 나간 선수는 크리스 폴, 클레이 탐슨, 다리오 샤리치입니다. 자, 크리스 폴, 클레이 탐슨과 작별을 하면서 이 두 선수의 연봉만 76mm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세컨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앤서니 멜튼, 카일 앤더슨, 버디 힐드를 데려왔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있는 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면적인 리빌딩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스테픈 커리 보고 나가라,
떠날래?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티가 나지 않는 선에서 2차 세컨드 에이프런 내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치세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면서도 호시탐탐 전력을 또 유지하거나 혹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리툴링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저는 잘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신임 단장은 굉장히 냉철하게 일처리를 한 거죠. 클레이 탐슨에게 통보를 했었고 우리는 너랑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일 좀 보고 다른 업무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는 비즈니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덕분에 클레이 탐슨과 크리스 폴이 나가면서 디앤서니 멜튼, 앤더슨, 버디 힐드라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스테픈 커리, 브랜든 포젬스키, 앤드류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로 구성이 돼 있고 앤드류 위긴스가 원래의 그런 본인의 위력만 되찾는다면 여전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력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세컨 유닛 살펴보면 디앤서니 멜튼,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조나단 쿠민가 그리고 케본 룬이거든요. 굉장히 로테이션이 탄탄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과 로스터를 비교를 한다고 친다면 저는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의 로스터가 더 좋다.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로스터를 한 차례 쇄신했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에도 숨통이 트게 됐다. 스테픈 커리가 이제는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올 시즌을 완전히 쉬어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 시즌에 바닥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샐러리는 세컨드 에이프런 밑으로 내리면서 그러면서도 전력을 소폭 업그레이드했다는 점, 이거는 저는 단장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위로는 저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계약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 폴과 해리슨 반즈를 데려왔고요. 나간 선수가 디본테 그레이엄.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연장 계약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인앤아웃도 별로 없었는데 왜 3위지? 저는 빅터 웬반야마의 성장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향후 2년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즌은 버린 한 해였어요. 그냥 웬반야마가 정말 비옥한 토양이나 아니면은 정말 훌륭한 비료 없이 그냥 혼자 자라났어. 혼자 진짜 싹을 틔우고 해바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반야마가 만약에 2년차 시즌도 그렇게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 폴, 지금 결핍이 있잖아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CP3 우승 만능주의에서 지금 본인은 비껴나 있어요. 나는 내가 다시 젊어지고 싶고 내가 다시 주전으로 뛰면서 내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스타팅 자리를 찾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샌안토니오와 1년에 10mm 조금 넘는 금액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 폴의 동기부여, 그 다음에 웬반야마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타임라인은 안 맞아요. 그런데 웬반야마에게 CP3와 함께 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이라도 주어지는 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베테랑을 영입을 했고 또 조용히 1라운드 픽 3장을 더 추가하면서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자산은 총 1라운드 픽 10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크리스 폴의 영향력을 한번 보시면 크리스 폴이 오기 전에 샬럿 승률이 22%, 46.3%가 됐고요. LA 클리퍼스 39%인데 60.6%가 됐습니다. 휴스턴 67.1에서 79.3.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승률이 괜찮은 팀이었는데 그 승률을 더 끌어올리는 게 난이도가 훨씬 더 높죠. 그 다음에 썬더도 59.8%에서 61.1. 피닉스가 굉장히 극적이었죠. 46.6%에서 승률이 70.8%까지 크리스 폴과 함께했던 첫 시즌에 올랐습니다. 워리어스 역시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53.7에서 56.1. 자, 그래서 팀을 옮길 때마다 크리스 폴은 첫 해에 굉장히 유의미한 팀 승률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의 지난 시즌 승률이 26.8%니까 본인이 뉴올리언스 호네츠에서 데뷔했을 때 이후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한 팀에 간 겁니다. 그런데 과연 CP3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다음 시즌 승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면 이거는 정말 저는 크리스 폴이 우승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위대함을 저는 칭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베스트 5 살펴보면 크리스 폴, 데빈 바셀, 해리슨 반즈, 제레미 소엔, 빅터 웬반야마인데 저는 얼마나 이 데빈 바셀이 또 다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시즌을 뛰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벤치를 보시면 스테판 캐슬이 또 성장을 해야겠죠. 굉장히 수비가 좋고 마인드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켈든 존슨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켈든 존슨을 트레이드 칩으로 쓸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여러모로 CP3와 웬반야마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1라운드 픽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저는 탑3로 샌안토니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세크라멘토와 또 삼각 트레이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세크라멘토의 2031년 더마드로잔 계약으로 인한 스왑픽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엄청나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죠. 이 보스턴 셀틱스가 53승을 거둔 이후에 2017년 그리고 상위 3픽이 결국에는 제이슨 테이텀으로 치환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치환된 픽이 2013년 브루클린 네츠와 했던 그 픽이 나중에 바뀐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반야마가 2031년까지 NBA를 뭐 당연히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그 스왑픽이 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가 미래의 초석도 굉장히 잘 다지면서 이번 여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저는 필라델피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분량이 많죠. 타이리스 맥시와 5년의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켈리 우브레 주니어도 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려온 선수의 면면이 대단합니다. 폴 조지, 케일러 마틴, 안드레 드러먼드, 에릭 고든. 그래서 주전급 2명, 그 다음에 주전들의 뒤를 바로 받치는 백업 2명으로 이번 오프시즌 영입을 마무리했고요. 나간 선수는 닉 바툼, 모밤바, 버디 힐드, 폴 리드, 디앤서니 멜튼. 나간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저는 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폴 조지를 데려온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켈러 마틴은 주전과 벤치로 오갈 수 있는 선수고, 드러먼드와 에릭 고든은 벤치에서 쓰기에는 너무나 몸값도 싼 선수들이죠. 그리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와 연가 재계약을 맺으면서 샐러리도 본인 스스로가 또 숨통을 틔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폴 조지는 1990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스윙맨들이 가장 퇴보하는 구간이 수비예요. 그런데 폴 조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 조지는 일정치 않은 건강이 문제이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수비 랩터가 플러스 1.7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했고요. 48분화 윈쉐어는 케빈 듀란트, 스테픈 커리 바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트 위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많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건강도 함께 유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안드레 드러먼드는 조엘 엠비드의 백업으로 뛴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필리에서 짧았지만 한 시즌을 뛴 적이 있었고, 에릭 고든은 어딜 가더라도 본인이 벤치에서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케일러 마틴은 에이전트의 실수인지 본인의 오판인지는 모르지만 마이애미보다 훨씬 더 낮아진 금액으로 필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너스 조항까지 충족을 시켜야 1년에 10밀짜리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40밀인데 이게 보너스까지 충족시킨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일단 폴 조지에게는 당연히 4년 212밀을 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켈리 우브레 주니어, 케일러 마틴은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영입을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데릴 모리 사장의 능력이기도 하죠. 당장 다음 시즌에 보스턴과 뉴욕 닉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엘 엠비드, 폴 조지, 타이리스 맥시로 이어지는 이 세 명의 조합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위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연장 계약은 아이지아 조, 에런 위긴스와 또 맺게 됐고요. 들어온 선수가 알렉스 카루소, 아이자 하텐슈타인. 팀의 높이와 수비를 완전히 보강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간 선수는 조시 기디와 린디 월터즈 3세인데 일단 조시 기디와 알렉스 카루소를 트레이드하면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자 하텐슈타인을 영입을 했는데 3년에 87mm면 비쌀 수도 있지만 3년째는 비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런 윌리엄스의 루키 스케일이 끝날 때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본인들이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드 칩으로 쓰거나 아니면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선택이었고, 집토끼 두 마리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아이지아 조와 에런 위긴스가 주인공인데, 이렇게 되면 썬더는 본인들이 직접 뽑고 키운 선수들이 기반을 이루지만 또 항상 워리어스도 그랬잖아요. 커리, 탐슨, 그린만으로는 우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보고트도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이거달라도 영입을 했고, 리빙스턴도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NBA 팀들이 그렇죠. 자체 팜으로 키운 선수들만으로는 우승 못합니다. 내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그 선수를 사오거나 트레이드를 해와야 되는데 썬더의 올 시즌 움직임이 이렇다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공격과 수비 레이팅에서 모두 썬더는 상위 5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7승을 달성을 했고 서부 컨퍼런스 1위였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세미파이널까지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일반적인 뭐 하위권 팀에서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기는 쉽지만 57승의 서부 컨퍼런스 1위 팀이 슈터가 아닌 나인 슈터를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 바꿨고요. 즉 조시 기디를 카루스로 맞바꿔왔고 거기에다가 팀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높이였잖아요. 리바운드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지난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공격 리바운드율이 28위였고요. 수비 리바운드 비율이 27위였어요. 이 말인즉슨 썬더는 사이즈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챗 홈그레는 워낙 얇으니까. 그리고 백업도 마땅치 않았고. 그런데 RJ 하텐슈타인은 이런 약점들을 모두 다 메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NBA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이 2위였어요. 하텐슈타인이 14.4%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리바운드 점유율이 13위였습니다. 18.5%. 여기에다가 수비 랩터가 무려 플러스 3위였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만 잘 잡고 그 다음에 뭐 링커 역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기똥차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는 센터 중에 전체 7위였으니 하텐슈타인이 썬더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 조각인 거죠. 아주 훌륭한 핏인 겁니다. 네, 그래서 RJ 하텐슈타인을 그냥 일반적인 롤플레이어라고 보지 않고 3년에 87미를 때려박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렉스 카루소는 조시 기디와 다르게 3점을 던질 수 있고요. 나은 슈터가 아닙니다. 조시 기디는 나은 슈터잖아요. 슈터가 아니잖아요. NON, 슈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알렉스 카루소는 굉장히 견고한 수비를 루겐츠 돌트와 함께 하면서도 지난 시즌 3점이 41%였고 3점 성공 개수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이렇다면 결국에는 썬더는 본인들에게 부족했던 점들을 완벽하게 메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썬더가 가장 중시하는 썬더 전체적으로 뭐 가장 아끼는 그런 드래프트 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현 기준으로 썬더의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은 총 15장, 그 다음에 2라운드 픽은 총 20장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금도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쏘아 올린 건물도 계속 값이 오르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57승 팀에서 더 발전을 했는데 미래의 자산 가치를 건드리지 않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썬더야말로 정말 팀 운영을 잘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이 목록에 오르지 못한 아차상 두 팀을 제가 임의로 뽑아봤습니다. 자, 브루클린 네츠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미켈 브리지스로 1라운드 픽 5장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미켈 브리지스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얘가 1옵션은 안 되겠구나라는 한계를 드러낸 한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뉴욕 닉스의 지금 제일런 브런슨, 단테 디빈첸조, 조시 하트 전부 다 빌라노바 커넥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켈 브리지스를 가장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팀은 뉴욕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노바 커넥션을 구축하고 싶어 했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한 장이라도 더 받아오는 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미켈 브리지스를 저는 아주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해서 브루클린 네츠를 픽했고요. 저는 댈러스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팀 하더웨이 주니어에서 클레이 탐슨이면 업그레이드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하더웨이 주니어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일이 없었거든요. 클레이 탐슨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의 연봉 규모가 뭐 1년에 17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염가입니다. 염가로 데려왔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고, 그리고 데릭 존스 주니어와 조시 그린이 떠났지만 나지 마샬을 데려왔습니다. 이 나지 마샬 같은 경우를 저는 엠포서이자 그 다음에 팀이 뭐 신경전을 벌이거나 혹은 상대와 뭐 싸움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그런 또 라커룸 리더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선수가 댈러스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마키프 모리스와 더불어서 뭐 루카 돈치치의 또 멘탈을 케어할 수 있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치치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나지 마샬이 데릭 존스 주니어보다 더 좋은 슈터고, 그리고 조시 그린보다 BQ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댈러스도 괜찮지 않나. 뭐 일부 외신에서는 댈러스를 상당히 박하게 평가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차상으로 브루클린과 댈러스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4년 오프시즌 최고의 움직임을 보인 베스트 5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건 좀 동의가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